여러분 IQ 다들 아시죠? IQ. 네. 그럼 혹시 메타인지는 아세요? 사실 IQ가 2000년대까지만 해도 엄청 대중적으로 신뢰받는 그런 지능 지수였는데 사실 2000년대 이후부터 그게 깨지기 시작했어요. 학계에서. 사실 학계에서는 이미 그 900년대 후반부터 깨지기 시작했는데 정작 IQ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메타인지가 중요한 것을 알아낸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자, 그래서 이 메타인지가 뭐냐면 관찰을 해야 돼요. 먼저. 뭘 관찰하냐? 나 자신을 먼저 관찰해서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한 차원 위에 제3자의 눈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관찰. 이 메타라는 뜻이 한 차원 위에 높은 이런 뜻이고 인지는 말 그대로 인지하는 거죠. 그것을 인지하는 것. 이게 메타인지인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뭔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더니 이 메타인지가 높은 학생들이 메타인지 낮은 학생보다 더 공부를 잘하고 시험 성적도 더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야 되게. 그래서 그러면 메타인지를 어떻게 길러야 되나 이걸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 메타인지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험을 했어요. 옛날에 그 뇌과학자들, 인지심리학자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비결은 뭘까? 실험을 해봤는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메타인지가 높았고 공부를 상대적으로 못하는 학생들은 메타인지가 떨어졌대요. IQ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대요. IQ는 전혀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메타인지가 뭐냐? 그리고 이 메타인지를 어떻게 길러야 되냐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메타인지 기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억수를 배우시면 돼요. 네. 기억수를 하면 기억수 자체가 어떻게 보면 메타인지를 계속 끊임없이 적용시키는 거예요. 자, 메타인지가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메타인지. 메타라는 뜻이 뭐냐면 상위라는 뜻이에요. 한 차원 위에. 그리고 인지는 말 그대로 인식하는 거죠, 인지. 근데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해요. 메타 생각 또는 메타 인지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는 어떤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좀 멀리 떨어져서 제 3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잘 하고 있는 건가? 못 하고 있는 건가? 네. 이거를 가장 잘 적용하는 분야가 거기더라고요. 운동, 예체능죠. 네. 수영선수들. 거기는 자기 경기 영상을 다 녹화해요. 심지어 연습하는 것까지. 왜 그럴까요? 확인하기 위해서요. 메타인지에게.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도 메타인지를 잘 활용하는 학생들이 성적이 훨씬 높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이 3단계의 메타인지 서클, 메타인지 스텝을 밟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억술사 조신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메타인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사실 이 메타인지라는 개념은 학습에만 적용된다기보다는 좀 거시적인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성찰과도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이 메타인지라는 능력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될 수 있고 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만 시간이라는 법칙을 아시나요? 그 1만 시간이라는 법칙은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만 시간의 연습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사실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따라 붙습니다. 아무나 1만 시간 하면 다 프로 선수나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제대로 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그 1만 시간 동안에 치밀한 계획과 전략 하에서 꾸준한 사려 깊은 연습,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나를 관찰해서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그리고 부족한 부분, 단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교정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해서 전략을 수정해 나가는 그런 조정 과정을 끊임없이 거쳐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무작정 대책 없이, 전략 없이 1만 시간이라는 기간을 채워서 연습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 전문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 그걸 지속해 나가게 해줄 수 있는 코치나 선생님이 필요하겠죠. 누구나 처음부터 메타인지 능력이 높을 수는 없으니까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메타인지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셀프 모니터링, 즉 나를 관찰하는 것. 다른 하나는 조정, 즉 피드백에 대해서 교정하고 수정해 나가는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메타인지를 잘한다는 것은 이 두 개념이 맞물려서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잘 되고 어느 한쪽만 뭐 안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메타인지를 훈련하기 가장 좋은 게 사실 기억술이에요. 기억술을 아는 여러 가지 이해 전략과 기억 전략을 비롯한 학습 전략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기억술을 훈련하거나 또는 실제로 행할 때 이런 다양한 전략들을 수립하고 수정해 나가는 그런 메타인지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 암기식으로 무작정 외우는 것만 한다면은 메타인지가 개입할 여지가 1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술처럼 방법을 알고 전략을 알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되고, 다른 대안이 되는 전략은 없나 찾아보게 되는 이런 메타인지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메타인지의 개념, 정의와 요소들을 알고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뭐 어떠한 훈련, 연습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이것들을 적용을 해 나가면은 자연스럽게 메타인지 능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이 혼자서 하기에는 좀 어렵고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선생님이나 코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메타인지를 더 잘 키울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때까지 이 메타인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공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